같고 지금 여기 미국 사회에서 탈북민들 특히 북한 인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 마잉예 대표에 대한 이 가짜 뉴스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이 조진애 씨에 대한 이런 기자회견 때문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자유소연합 그리고 전국 탈북민연합회 대표로 맡고 있는 최종우입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조선일보 기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자, 북한 인권활동가 탈북민 돕기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탈북민인권연대 마잉예 대표에 대해서 10여 년간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로 괴롭혀온 전 재미탈북민연대 조진애 대표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의혹으로 전해지던 조진애 씨 국정문제에 대한 진실을 증언할 6.25 국군포로 유족회 송명하 대표님과 그리고 또 수년간 마잉예 대표님 옆에서 그 활동을 직접 지켜봐 왔으며 조진애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심적, 물적 피해를 본 사실을 증언해 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마잉예 대표는 증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립니다. 먼저 마잉예 대표와 오랫동안 인권활동과 선교활동을 해오신 윤 이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윤난향입니다. 이렇게 조선일보 기자님 또 다른 그 언론사에서 나와주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그 마잉예 대표를 거의 14, 15년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 탈북자인권연대에서 그 이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음해와 모함 또 조작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그 제가 같이 일하는 14년 동안 내내 그렇게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권 활동에 대해서 몸을 도사리지 않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 활동하는 것을 보고 참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쩔 때는 부끄러움까지도 제가 느꼈었는데 이번에 그 재판 과정을 다 통하고 모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잉예 대표가 앞으로 더 모든 일에 앞장서서 탈북민들과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조진애 전 재미탈북민연대 대표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내용문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오늘 증언하실 여러분들이 증언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20년 5월과 10월 미주 22개 한인단체와 5명의 미국 거주 탈북민들은 2019년 1월 폐쇄된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애 대표와 그리고 조은혜 조진애 대표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미국명은 그레이스 조라고 불립니다. 전 부대표 그리고 한미송 조진애의 지금 엄마로 되어 있는 북한명은 한송아입니다. 이분이 그 이제 전 회계 담당을 맡았는데 공금형령 및 사기 혐의로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 연방국세청 등에 2차례 고발당한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이 단체 전직 직원들이 증언과 회계자료 검토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단체 설립 이후에 탈북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부받은 최소 $50만 후원금을
생활비, 성형수술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놓여있는 뉴저지 뉴스메이커, 미국이 가짜 탈북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2019년 1월 16일자 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조진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미국에 위장결혼시키는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나서 공금형령과 함께 위장결혼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조진에는 조사 결과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음이 드러나서 FBI와 연방이민국, 국토안보부 등의 위장 입국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조진의 조선족 본명은 최성희, 아버지 이름은 최용국으로 밝혀졌으며 조진이는 중국에서 거주하던 시절인 2004년 6월경 탈북 국군포로 이동진, 당시 6.25 당시의 육군 육사단 출신, 현재 72세, 현재는 아니고 2004년 당시에 72세였습니다. 네, 그 이동진 씨를 중국 경찰에 밀고 해서 북한에 강제 송환시키는 데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진에는 자신들이 범법 행위와 과거 악행 사실이 한국과 미국의 한인 사회와 탈북민 사회에 알려지자 그 배후 인물로 미국에서 열심히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인 마영애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대표를 지목하고 10여 년간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로 괴롭혔습니다. 조진애, 조은혜, 한미송과 이들이 동거인 박영철, 지금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고, 저도 북한 이민해방전선 한국에서 군 출신 단체, 북한 군 출신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영철이 당시 미국에 들어올 때 북한 이민해방전선이 파견장을 제가 직접 써줬던,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에, 여기 미국에 와서 한인 사회와 탈북민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거인 박영철은 페이스북, 유튜브, 단체 카톡방,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마영애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영애 대표를 상대로 메릴랜드 법원에 형사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근 이 소송들은 모두 무고로 드러나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범법 행위가 드러났던 것이 두려웠던 이들은 SNS 등에서 각종 유언 비어로 한국과 미국의 탈북민 사회와 한인 사회를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감행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미주 한인 단체장만 해도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언하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증언을 직접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진애 씨의 국적 문제,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던 사단법인 국군포로유족회 대표 송명하 대표와 그리고 국제탈북민인권연대 마영애 대표는 함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한 조진애를 이달 중으로 연방검찰, FBI 등에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단체가 폐쇄되고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진애의 개인 계좌로 불법 후원금을 받고 있어서 미주 동포 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뉴저지 뉴스메이커 2019년 1월 16일 기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많은 이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도 배포를 한 상태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제탈북민인권연대 마영애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소연합 대표인 저를 통해 비롯해서 그리고 한국의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가족회 송명하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숙 선생님 증언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넘기겠습니다. 나옵니다. 우리 사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슬입니다. 저는 마영애 대표를 잘 몰랐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그 SNS에서 제가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팬층들이 마영애 대표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말을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2020년도 1월 3일인가 그때쯤 저한테 뉴욕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영애 대표가 지금 형사 고발이 됐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1월 3일인가 그래서 변호사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러펌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소장이 보니까 그 법원에 가는 날이 1월 15일이야. 그럼 시간이 없잖아요. 보통 30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한 명 있는 변호사를 샀어요. 마영애 대표를 이제 그 도우려고. 근데 저는 소장을 본 적도 없고 왜 형사 고발이 됐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사 고발이 되면 그 주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하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살인 범죄라든가 살인 미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변호사가 가서 일주일을 연기시켰어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연기시켜서 가가지고 서류를 6장을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형사 고발한 그 타이틀이 살인 미수 그 한글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마영애 대표가 진짜 마영애 대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통 캡처를 하면 그 위에 날짜와 시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옆에다 매직 마커로 2019년도 12월 25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증거가 채택될 수 없는 것 같다. 그냥 손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어떤 형사고발은 그 날짜가 있거든요. 30일이면 30일, 1년이면 1년. 근데 손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안 되고 또 그 멱살을 잡아서 쥐어 짜라라고 한글은 써 있고 근데 그 밑에다 그 사람들이 그 법원에 제출하는 고소 제목은 목을 눌러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눌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하고 변호사는 한글을 모르니까 그 밑에 번역해 놓은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케이스는 통역이 있거든요. 재판 과정에. 근데 그 통역이 못 본 것 같아. 그걸 잘못 번역해 놓은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부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증거를 찾아서 멱살과 칼라와 목의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쥐어 짜는 거하고 눌러서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다. 제가 그렇게 다 써서 마영애 대표한테 보내서 이제 공증을 하라 했어요. 공증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변호사는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지고 갔는데 판사가 그거를 이제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진애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전화가 왔는데 정신 이상자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 방영철이라는 사람도 거기 같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 서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각이 되면 그 코 시스템에서 24시간이 넘어야 그가 프로세싱 돼서 그게 퍼블리케이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굉장히 똑똑하게 그 법을 잘 알고서 기각돼서 나가면서 민사 고소를 한 거예요. 형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사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마영애 대표를 잘 모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돕기는 돕는데 내가 보니까 이 형사 고발도 너무 거짓말이고 변호사 말도 그 사람이 정상은 아니라 하는데 내가 돕는 이 사람을 알고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납부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판 과정을 1년 4개월을 걸치면서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약해갖고
편지 한 장만 와도 막 그 심장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입장도 이렇게 객지에 나와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실향민인데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막 그 굉장히 그 어렵게 살아서 제가 그런 거를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근데 친척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못살게 구는데 형사가 기각이 됐는데 민사를 계속 추진하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변호사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 우리 미국 변호사가 그 변호사도 엄청 악질인데 애는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 생각에는 형사 고발해서 기각된 걸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 변호사가 민사를 맡았겠죠? 그랬는데 그 민사가 보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변호사가 떠났어, 그쪽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3월 11일 날 최종 결정이 났어요.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보통 1년 하는데 히어링이 1년 있는데 히어링도 가지도 않고 이제 늦어졌는데 3월 11일 날 제가 이제 그 몽고메리 카운티 그 법원 거기 가서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판사가 3월 11일 날 형사 고발이 기각된 거를 민사에 고발해서 계속 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 기각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it's not a jurisdiction. 법적 관할 구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은 그 언제 디스미스 됐냐면은 마영희 대표 그때 언제 2월 달에 2월 5일 날 디스미스 됐죠. 예. 그리고 그건 형사 고발은 이제 그 판사의 서명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3월 11일 날 올해 3월 11일 날 이제 완전히 다 클로즈 케이스 완전히 클로즈 케이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근데 저한테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뉴욕에서. 구숙 씨가 뭔데 그 미친년을 저기 대변해서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냐. 그래서 아니 법적 서류는 내가 봤는데 당신들이 뭔데 저보고 집어치우라 그래서 아니 다 끝났는데 뭘 집어치우느냐. 그리고는 그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그 저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도 없고 그런데 그 카톡인지 뭔지 해서 나와갖고 저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뭐 제가 탈북민들을 어울러가지고 고소해갖고 탈북자들 돈 뺏으려고 한다는 등 뭐 몸을 팔았다는 등 막 별소리를 다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워낙 글을 많이 쓰니까 저희 팬층들이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를 어떻게 했냐. 이거는 뭐 내가 법적으로 싸울 일도 없고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단체를 마영애 대표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항변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이게 되면 제가 거기도 올릴 예정이고 각 신문사에서 보낸 거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더 필요하시면 저기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나오신 우리 구숙 선생님은 이제 조진애 그리고 박영철 이 두 사람이 마영애 대표를 이제 형사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당시에 통역으로 나서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돕기 시작했고 그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협박만 받은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자회견하는 이유가 그동안 SNS와 그리고 각종 그 거짓 뉴스를 가지고 괴롭힘을 해온 우리 조진애 박영철 씨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자회견도 되겠지만 12여 년간 심적으로 그리고 많은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서 이제는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마영애 대표에게 그 어떤 뭐 치유는 되지 않겠지만 사실을 전하자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 동안 계속 이런 SNS를 통해서 거짓이라는 것이 왜 거짓이냐면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나가겠고 여기 지금 김용옥 사무총장님도 앉아 계시죠. 마영애 대표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편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가족사까지 SNS에서 다 들먹이고 그리고 그냥 입만 열면 그 여성이라고 하면
몸을 팔았다. 남자라고 하면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들을 말도 없는 그런 거짓 뉴스에 유혹이 돼가지고 저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어떤 법적 문제라든가 그런 차이에 이루어지겠지만은 제발 좀 그 이제 탈북민이 아닌 위장 탈북민으로서 조진애 씨와 함께 방영철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이 한인 사회와 탈북민들 사이의 이간질을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론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없는 이야기, 동생들에 대해서도 형제 그리고 뭐 터무니없는 가족사까지 들먹였습니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차후에 박영철 씨에 대해서 저는 하겠지만은 오늘 기본 여기 그 우리 김영옥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무총장님. 네.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아마 할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 얼굴은 그런 사진은 네, 영상은 안 나오게 하더라도 네, 증언을 좀 여기 앉으십시오. 네, 서석해. 저는 사실 조진에는 자세히는 모르고요. 제가 뭐라 그럴까 조금 보수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참 많이 알아요. 탈북자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뭐 어떤 사람은 조진애가 진짜 탈북자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고 어느 날 갑작스레 그룹 카톡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와갖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뭐 워싱턴에서 남자들 야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고 내가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자고 막 지우면 떠올라오고 지우면 떠올라오고 막 이게 이 인간이 그 자리에서 한 10대 개를 쫙 올려요. 그래서 내 뭐랄까 내 페이스북에 있는 우리 가족 사진 뭐 이런 거 다 찾아갖고 다 갖다 올리고 다 난리를 치고 진짜 너무너무 저기서 제가 변호사를 사갖고서는 이 새끼를 어떻게 해보려고 사실 변호사를 꽤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좀 그 민권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냥 이그노를 하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그노를 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냥 그 카톡에서 빠져나오고 진짜 어느 날 단톡이랑 카톡을 내가 다 뺐어요. 진짜 카톡을 다 뺐어요. 다 빼고 사실 제가 우리 애들이 거버먼트에 이런 좀 중요한 자리 있어갖고 제가 참 이렇게 한인사에서 이렇게 저거 하기 좀 그래요. 내가 우리 애한테 이제 비슷하게 내가 당한 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당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애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니만 그냥 이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우리 애가 눈치를 탁 끼고 엄마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한인사에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 딱 우리 애가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한인사에 일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악취를 진짜 그래서 어떤 제가 수잔 솔티 그 양반하고 수잔 솔티 장례식 때 어떤 분이 이희문 목사님 아시죠? 탈북 거장한 이희문 목사님하고 해서 가서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박영철이하고 조진애를 만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데 왜 나를 안 적었냐고. 그 박영철이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이 새끼 맥살을 한번 잡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거기에 그때 박영철 씨하고 이희문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어떤 탈북자님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나한테 본인은 그쪽에 이희문 목사님이 무슨 박사라 그러니까 박사인가 보다 그러긴 하는데 anyway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오죽하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진짜 탈북자도 저들끼리 싸우는데 진짜 같은 민족이 저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가 이렇게 적어야 돼.
그 참 어떤 인간의 저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점에서 참 마영희 씨는 제가 미국에서 아는 지가 한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마영희 씨는 이래 보면서 제가 크게 막 진짜 뭐 말이 많았죠. 마영희 씨가 여기서 애국 운동하면서 뉴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도 뭐 이런저런 하고 저는 마영희 씨 아들도 알고 진짜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한 마영희 씨하고 저하고 릴레이션십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정말 김정은이 때려잡자, 남북 통일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자유 대한민국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같기 때문에 저는 같이 손잡고 갑니다요. 그래서 진짜 그런데 진짜 같은 동족끼리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힘든 그런 적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증언을 하시면서도 가족에서도 이런 한일 사이에 엮이는 걸 싫어할 정도로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증언자분들 한결같이 그 이제 타격을 받은 그리고 그 심적으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건 아마 우리 기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기본 주제가 이 조진애 씨가 그동안에 그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정말 가짜 탈북자가 맞느냐 아니면 진정한 정말 김정은 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이 맞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 이 미국 사이에서도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만은 무슨 DNA 검사도 해가지고 사실이 맞다 뭐 이랬다고 하지만 오늘 그 팩트에 대해서 직접 중국까지 나가서 물론 조진애 씨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요. 국군 포로 문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이게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6.25 국군 포로 유족회 대표 송명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사단법인 6.25 국군포로 유족회 손명하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이제처럼 6.25 국군포로 유족회 하면 사이트도 다 있고요. 저는 손명하라고 인터넷 치면 제 인적사항도 다 나옵니다. 제가 국군포로 문제를 10여 년간 생계를 접고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3년 10월 5일 날에 제가 아버님 유해를 북한에서 묘를 파서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에 아버님 유해 안에 이런 이 사진 한 장하고 북한에서 가져온 북한에서 자녀가 글을 쓴 이 종이장을 제가 아버님 유해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 유해를 모셔오면서래 제가 당시에 너무나 억울한 국군포로 삶이 억울했고 국군포로 자녀로 태어난 제가 억울해서 그때 당시는 이동진이란 사람이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갔다는 이 사연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8개월 동안 1인 시를 하던 도중에 1인 시를 마치고 아버님을 2015년 7월 4일 날에 대전 현충원에다가 안장을 한 뒤 2015년 10월 달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 이동진이 체포된 경위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동진이 딸이가 저한테 이동진 딸이가 이정순인데 이정순 씨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가 중국에 고향으로 가겠다고서 보냈는데 한송아가 무산 사람입니다. 저도 환경북도 무산군에서 났고요. 그래서 이 일을 파고들어서 제가 4년 동안 중국으로 무려 6번 갔다 왔습니다. 국경지역으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국경지역에 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국군포로
그 억울함이 너무나 처참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파헤치고 한 끝에 조진애가 이 국군포로를 밀고 한 완전 악질적으로 앞장에 섰지요. 그래서 제가 조진애 사건을 해치기 시작하면서래 제가 중국 땅에 가서 그 전에 2012년도부터는 그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우리 민족길이라는 방송이 조진애가 조선족이라는 그런 방송이 막 나왔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그걸 보고 거기에서는 조진애가 성문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조진애 아버지 최 씨라는 것만 누군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우리 민족길이라는 그 방송에. 그래서 저는 그걸 그때 당시 봤지만은 과연 이 조진애가 그렇게 했겠냐. 그때 당시 조진애 나이가 15살이기 때문에 15살짜리가 이렇게 브로커를 해서 국군포를 과연 북송시켰겠냐. 저는 거기서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처럼 조진애 15살 사진을 어디서 어떠한 목사님한테서 제가 이거 가졌어요. 그래서 이 조진애가 15살 때 사진을 가지고 조진애에 살고 있던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 동네는 이제 저는 제가 이 조진애 살고 있는 동네를 사진을 다 찍어왔고 그 다음에는 조진애가 살고 있던 아버지 어떻게 된 조진애 9살의 엄마 아버지가 다 이혼을 하고 엄마는 한국에 돈 불라고 그러니까 가짜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는 조진애를 9살 때 팽가쳐가지고 한국에 돈 벌러가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조진애가 그때 나이가 9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살짜리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고 제가 그 마을을 다 뒤졌어요. 뒤지고 됐는데 그 동네 이제처럼 15살 때 요 사진을 가져가서 이게 이 동네에서 살았던 애가 맞습니까? 하니까 그 노인애가 얘가 우리 동네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확인했고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마대표를 몰랐습니다. 마대표를 모르고 있다가 요게 조진애가 살았던 집이 지금은 새로운 집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요거 그 노인네가 요게 조진애가 살았던 집이 됐다. 아버지가 최용국이라고 됐고 애 이름은 최성이라고 얘가 최성이지 조진애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얘가 조선족이다 아니다 띄워놓고 단 국군포로를 어떻게 북송시키냐 이 문제가 저는 오직 머리에 떠올라서 조선족은 뒤로 가자 국군포로를 어떻게 북송시켰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시작했는데 딸이가 북한에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만장같이 글을 써서 보냈고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딱 왔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제가 야네가 도문 변방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문 변방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국군포로가 이 변방에 있었냐 안 있었냐 하는 걸 또 확인하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변방에 있었댔다 이렇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탈북자가 국경에 넘어오면 밀고로 하면 공안에서 위안 300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국군포로가 넘어오면 밀고 하게 되면 5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국군포로를 한송아가 무산에서 넘겼고 그 다음에는 한송아가 이 최성이 조진애 엄마하고 탈북해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래 한송아가 조진애가 딸처럼 생각하면서래 하고 한송아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조진애를 앞에다 세운 게죠. 앞에다 세워가지고 도문으로 그러니까 연기를 가던 도중에 한국 오는 도중에 연길에서 이 일행이 다 붙잡혔습니다. 그래 이 일행이 붙잡혔는데 저는 사실 국군포로를 밀고래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어린 나이가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거는 한송아가 뒤에서 시켰기 때문에 했겠지요. 그럼 한송아하고 조진애하고는 살인자 공범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사회에서 국군포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대 가방 대신에 총을 잡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평생 북한에서 노예로 70년 50년을 살다가 자기 고국으로 찾아오는 두만강을 넘어선 길에 한송아가 앞잡이 돼가지고 조진애 15살 되는 걸 앞에다 세우고 중국말을 모른다 해서 조진애를 앞에다 세우고 중국말을 하게 해가지고 밀고를 시킨 이런 자들을 저는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진애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정말 돈도 없이 세상 처지를 중국 땅에 4번 4년 동안 둘쳐가지고 6번을 제가 목숨을 내걸고 감면설에 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여기 중원자들을 저는 내일이라도 미국 정부에다가 고소장을 넣으면 입증 증거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로금 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할 적에 이병관 기자가 엄한결에 조진애한테다가 당신이 국군포를 북송한 일이 있냐 이렇게 됐을 적에 조진애가 저는 고의적인 행동이 안 됐다. 자기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어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병관 기자가 2015년도에 기자회견장에서 조진애에다가 엄한결에 던진 질문에 조진애가 그렇게 대답했다 하고 이병관 기자가 2015년도에 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저한테 알아보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조진애를 이 문제를 캐고 들고 조진애 고모 사촌 고모가 한국에서 살아요. 그 고모하고 나하고 학교 같이를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야 물어보자. 이 조진애가 너 오빠 딸이 맞았냐? 그 오빠의 이런 딸이 없었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네가 제대로 말해 하니까 그 여자는 나한테다가 맹아야 네 일에 개입하지 말라. 네 일에 개입해야 되겠냐? 나는 국군포를 주겠길래 무조건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겠다. 딱 했어요. 너 좀 삐치지 마. 딱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병관 기자님 말씀을 딱 듣고 아 이게 일치하구나. 이게 조진애라는 애가 15살에 앞잡이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아 내가 이걸 세상에 알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던 찰나에 박영철이가 제가 SNS로 박영철이라 나는 얼굴도 몰라요. SNS에다가 손명아 대표다. 손명아 대표가 19년도에 마영애 대표를 만나러 갔댔냐 미국 갔댔냐 나 독일에 갔다가 국군포럼 문제 때문에 독일에 갔다가 미국에 잠깐 들렀다. 왜? 마영애 대표의 남편인 국군포로 자녀입니다. 우리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국군포로 자녀라는 문서에 서명 받으려 제가 미국에 들어왔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박영철은 돌아다니며 미국에 마영애하고 짜고 들고 마영애가 사주를 받아서 국군포로를 북송시켰다고 중언하나 미국 갔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영철이가 SNS를 내게 전화 왔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자,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람이 용서와 하해라는 게 있다. 너희들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왜 발뺌하냐? 발뺌은 하지 마. 네 이렇게 되니까 박영철이 저한테다가 조진애 대표가 손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2019년도 10월 25일 날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녹음을 다 잘하겠죠. 오늘 이 장소에서 녹음을 제가 틀어달라면 틀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진애가 나온 게 아닌 한송아가 전화 온 겁니다. 제가 무려 1시간을 전화했습니다. 1시간 전화해가지고 한송아한테다가 제가 뭘 했냐.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길래 잘못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면 나도 받아들일 용기는 있다. 그러나 국군포로를 북송시켰다 하면은 네가 우선 잘못이고 그 다음에는 조진애가 거기서 앞잡이 노릇 네가 한송아가 네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가를 이용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죄를 해. 이렇게 하니까 한송아가 여기다 뭘 했냐. 명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람이지 않냐.
네가 한국에서 국군포로 유족회 대표명 무상군 친목회 회장한다는데 나도 친목회 닌데 가입해 하겠다. 자기가 한국 들어오겠다. 그럼 언제 들어올 건데? 2019년도 12월 달에 들어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뭐 했냐? 지금 이동진이 하나만 북송된 게 아닌 이동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그러면 이동진 국군포로를 하나 북송시키게 죽인 게 아닌 온 가족 5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죽였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면 가슴에다 손 놓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20대에 나라를 지킨 그 조국으로 너네는 배고파서 와서 산다 하면은 너네는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지. 행복하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있는 딸들은 정치범 안 갔다. 딸들이 살아있다. 딸들이 한테라도 너희들이 미안하다고 너희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 보답으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이라도 표시해라. 그러면 자기네가 손해배상이라도 보내겠다. 그렇게 되고 한성아도 저한테다가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국군포로를 북송시키자에서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 우리도 국군포로를 데려오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됐다. 좋다. 너희들이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손해배 너희가 잘못했다. 시인했지 않냐. 시인했으면 손해배상이라도 보내줘.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겠다. 대답은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천이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저한테는 공격을 못합니다. 저한테다가는 아무 말을 못하고 그러면 마영애 대표하고 손명아하고 둘이 가까운 관계다. 그러면 마 대표를 죽이면서 마 대표를 누르면서 손명아를 조용하게 해 하고 마 대표를 죽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말 천하에 용서 못할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해서 국군포로를 북송시키고 국군포로 온 가족을 5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죽인 그 죄가는 덮어집니까? 덮어 안 지지요. 하늘이 용서를 안 합니다. 나라를 위해 총 잡고 나갔다가 평생 50년 60년을 북한에서 노예로 산 그들에게 어떻게 천추에 용서 못할 짓들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그 주변 사람들의 사회와 국군포로를 북송시켰으면 자기가 누기 맞다나 용서를 받고 해도 다 못할 짓을 그 SNS에다가 없는 말을 유포해가지고 마영애 대표를 죽임으로 해서 손명아도 안 죽습니다. 마영애 대표도 안 죽습니다. 왜?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진실과 거짓이 있는데 진실이 덮어집니까? 덮어 안 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처럼 기자님들이 동영상을 돌려달라면 제가 다 돌려줄 것이고 제가 이거 중국에 가서 다 가져오고 중국에서 그 녹음도 다 잡아왔습니다. 야가 이 동네에서 살았던 애가 맞다 하는 저는 만약에 재판에 간다 하면은 그 중원자들을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라도 다 불러서 다 세울 겁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졌으니까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밝혀진다. 진실이 하도 사회가 어떻게 되면 가짜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냐. 저는 하늘이 무섭지 않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기사님들이라면 진실한 기사를 써달라. 왜 거짓을 기사를 만들어서 왜 언론도 길을 닫고 있고 왜 정치하는 인간들도 왜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 못 보고 이렇게 하냐.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참 저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그래도 진실과 거짓이 반드시 밝혀진다는 그 정의만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기사가 나가면 그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공격을 못하고 저한테는 뭐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조진애 씨가 중국에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 그 지역이 어디로 알려져 있죠? 하령시 네. 명단촌. 네. 예, 그러니까 하령시 숭선현, 지금은 현을 됐습니다. 예, 하령시 숭선현 명단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6.25 국군포로 유족회 송명하 대표님의 증언을 다 우리 기자님들 의혹 없이 다 정확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조진애 씨가 그동안 10년 동안 마이의 대표를 괴롭혀오고 그리고 가짜 뉴스와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법 행위 그리고 과거 악행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제 마이의 대표를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여기에 저기 한국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 그 누구야 박영철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는 맹공격을 하고 지금 현재는 조진애 씨는 살짝 뒤에 숨고 그 앞에 서서 아주 지금 한인 사회와 탈북민들이 이간시키고 특히 그 과거 악행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이네 대표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 박영철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북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산삼을 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송명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은 죄가 있으면 사죄를 하고 어떻게 하나 그걸 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걸 덮으려고 없는 무슨 마이네 대표에 대해서 무슨 마약의 마자도 모르는 분에게 순대를 팔아서 마약을 공급을 하는 공급책이라고 이렇게 허위사실도 유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이가 없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곱게 먹어야 산삼을 켠다는 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발 조진애 씨나 그리고 그 조진애 엄마 이름이 뭐던가요? 한송아 씨 그리고 이제 박영철 씨랑 더 이상 한인 사이에서 이런 없는 거짓 뉴스를 유포시켜 가지고 사람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많은 이런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재판 결과를 이렇게 예 어느 거요? 재판 결과를 여기 의사 형사 재판 결과를 알려줘. 네. 그 제가 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일단은 이게 어느 우리 마이네 대표 재판 결과입니까? 재판 결과. 그래 우리 여기 지금 재판 결과가 그 이제 조진애 박영철 씨가 그 형사 민사로 소송을 걸었지만은 다 기각이 된 기각된 증거 자료입니다. 자 사진을 찍으시고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도 고프실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래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